요즘 창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을 퇴사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20, 30대 예비 대표님들, 그리고 40, 50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내 사업의 이막을 열어보시려는 대표님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도와드렸던 기업 중 여러 곳이 창업지원금 약 1억 원의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심사위원이 실제 합격 버튼을 누르게 만든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단계별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기업도 심사위원이 주목하는 공식으로 바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캐파빌더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평균 5천만 원, 초기 창업 패키지는 평균 7천만 원, 두 사업을 연계하면 최대 1억 2천만 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아니고요.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 창업지원금입니다. 매년 400건 이상의 창업지원 공고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게 과연 내 사업에 맞는 사업일까? 여기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사이트가 바로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공식 플랫폼이고요.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뒤에 연령, 창업 연차, 분야, 지역만 설정하시면 내 사업에 맞는 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템은 있지만 아직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은 예비 창업 패키지가 딱 대상이고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노려야 됩니다. 지원금의 형태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 실행을 위한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재료비와 같은 실제 사업 실행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창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비즈니스 모델 교육, 투자에 대한 이해, 실무에 대한 워크숍 등 창업자의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무공간과 멘토링을 동시에 제공하는 인프라 지원, 창업교육센터에 대한 입주, 그리고 전담 멘토에 대한 매칭, 네트워크에 대한 기회 등 실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자금, 실행, 성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신청만 냅다 이제 해보시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의 현재 단계에 맞게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완성된 제품보다 또는 기술보다 준비된 창업자를 찾는 과정인데요. 그들이 실제로 보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차별성입니다. 이 사업이 왜 꼭 당신이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숫자 기반의 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쟁사보다 20배가 빠르다, 제조 단가를 15% 절감을 했다처럼 수치로 입증된 경쟁력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실현 가능성. 꿈은 커도 좋지만 계획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1년에 매출 1억, 그 다음 연도엔 3억, 그 다음 연도엔 5억,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매장 3곳에 대해서 운영을 할 건데 월 매출 500만 원, 합산 연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예정이다처럼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필요 예산 근거. 단순히 마케팅비 500만 원, 제품비 1000만 원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어떤 채널, 어떤 기간, 어떤 단가로 집행할지를 쓰셔야 됩니다. 실제 심사표에는 예산의 타당성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잃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뒷받침이 된다면 심사위원은 이 예비 창업자는 또는 초기 사업자는 태도와 준비가 완성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아이템보다 준비력이 선정의 핵심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3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정말 많이 상담을 하고 선정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 3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생각만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부가세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총 지원금이 예창패, 초창패 합산 1억 2천만 원인 경우 부가세는 1,200만 원은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현금으로 먼저 납부를 해야 하므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으시면 현금이 부족해지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지출 인정에 대한 범위입니다. 시품 제작비는 가능하지만 금형비나 장비 구입비는 대부분 불인정을 받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건 시품 제작 단계까지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산이나 자산화는 기업이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외주 용역, 외주 용역의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접 구매하신 것 대신에 시품 제작을 위한 외주 계약 형태로 견적을 제출하시면 지원금에 대한 집행 범위 안에서 예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복 신청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2개 이상의 사업 신청은 가능은 해요. 하지만 동시 수혜는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같은 연도에 동시에 수행을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둘 다 선정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마치고 나서 1년 뒤에 차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도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중복 때문에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와 심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총 2개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1단계는 서류 평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 시장성, 차별성, 예산,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서류에서 전달력이 떨어지면 발표에 대한 기회조차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단계는 발표 평가. 보통 발표가 15분, 질의응답이 15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평가위원이 약 6명에서 7명이 대표님 사업 아이템의 실체와 이 대표자의 역량을 직접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3가지인데요. 전달력, 그리고 자신감, 데이터, 그리고 발표 자료는 텍스트보다는 그래프, 도표, 사진 중심의 시각화 자료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예상 질문 5개를 뽑아서 모의 발표를 반복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경험상 선정 기업의 다수는 3회 이상 시뮬레이션 연습, 그 중에 한 번은 녹화를 하신 뒤에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선정 확률을 높였습니다. 결국 합격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단 하나, 철저한 준비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이 준비된 태도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원금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의 결과입니다. 혹시 내 사업계획서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정부지원금 몰라서 놓친 합격률 3배 높이는 방법 편에서 실제 합격 기업들의 사업계획서 구조와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이제 달아놨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대표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정부지원금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캐파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